저 여관 주인 할머니! 매일같이 수백만 원어치를 쓸어 담아가는데 도대체 무슨 돈이길래 저럴까? 혹시 불법 자금 아니야? 나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이영자 씨, 최근 큰 금액으로 마트에서 자주 장을 보신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처를 말씀해 주셔야 해요. 그저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서 산 것뿐입니다. 다른 뜻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끝내 눈시울을 붉히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암말기 판정을 받은 한 노년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 사건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고 작은 여관에서 홀로 살아가던 한 사람의 삶은 상상조차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눈물과 충격, 그리고 끝내 마음을 뒤흔드는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삶의 무게와 그 안에 숨어 있던 놀라운 이야기를 마주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서의 하루가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서울 외곽 대로에서 한참을 벗어나야 보이는 낡은 골목 끝에 오래된 여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벽돌은 군데군데 색이 발해 있었고 간판의 네온은 오래된 전구가 깜빡거리며 겨우 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행객이 드물어진 시대에 이곳을 찾는 이는 거의 없었고 그래서 여관은 마치 시간에 갇힌 듯한 풍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먼지가 흩날렸고 밤이면 개 짖는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쓸쓸히 골목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 여관을 지켜온 이는 올해 72의 영자 씨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삶의 무게를 묵묵히 짊어지며 가족 하나 없는 이 공간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희미한 등불을 켜고 혼자 밥을 지어 먹으며 손님이 오지 않는 날이면 한참 동안 가만히 창밖만 바라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언제나 지탱이 되어준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동딸 수진 씨였습니다. 수진 씨는 서울에서 스튜어디스로 일하며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8, 밝고 단정한 모습으로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승무원으로서 여러 나라를 오가며 경험을 쌓는 동안에도 마음 한구석은 늘 엄마를 향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여관에서 자라며 느꼈던 외로움이 있었기에 늘 엄마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다는 마음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 지냈지만 서로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고 통화를 이어가며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특별한 날이면 꼭 함께 시간을 보내려 애썼습니다. 수진 씨는 바쁜 일정 중에도 엄마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고 영자 씨는 그 선물을 받아들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삶은 결코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여관은 손님이 줄어들어 겨우 명맥만 유지했고 영자 씨의 건강은 오랫동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몇 해 전 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의사는 긴 시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둘 다 마음 깊은 곳에 큰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아픈 몸을 숨기고 여전히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영자 씨를 묘하게 거리를 두며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여관을 지켜왔기에 쉽게 다가서기 어려운 인물로 여겨졌고 대화가 오가더라도 깊은 관계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를 지키는 이는 경찰관 민호 씨였습니다. 45의 나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매일 순찰을 이어가며 지역 치안을 책임졌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다했지만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늘 고독과 싸워야 했습니다. 민호 씨는 오래된 동네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었기에 여관 역시 낯설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주민들의 민원으로 그곳을 찾은 적도 있었지만 정작 여관의 내부 사정을 깊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여관의 주인과 마을 사람들이 맺는 관계는 애매했고 이 때문에 종종 오해와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새 인물의 삶은 아직 교차하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외동딸을 기다리며 여관을 지켰고 수진 씨는 엄마를 위해 살아가며 앞으로의 시간을 꿈꿨으며 민호 씨는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루를 보냈습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 서 있었지만 곧 하나의 사건이 세 사람의 운명을 얽히게 만들었습니다. 이 배경 위에서 오래된 여관의 불빛 아래 감춰진 사연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다가올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나 불운의 연속이 아니었습니다. 삶과 죽음, 오해와 진실이 한데 얽히며 마을 전체가 휘말릴 거대한 파문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거세게 쏟아지던 날, 하늘은 낮과 밤의 경계를 잊은 듯 어두컴컴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활주로 위를 두드리는 빗줄기는 쉼없이 쏟아져 내려 공항 전체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날은 수진 씨에게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스튜어디스로 첫 월급을 받은 기쁨을 간직한 채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떠날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약속 같은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기에 마음은 한없이 벅찼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잔혹했습니다. 비행기가 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던 순간 폭우로 젖은 바닥은 제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기체는 빗길 위에서 미끄러지며 흔들렸고 곧 충격음과 함께 불길이 활주로를 가르며 치솟았습니다. 그 광경은 순식간에 뉴스 속보로 전국에 전해졌고 화면에 비친 불길과 연기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여관에 낡은 전화기가 울린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무겁고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진 소식은 영자 씨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귀를 의심했지만 텔레비전 속 자막이 그대로 진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희생자 중에 수진 씨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심장을 조여오는 칼날처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폭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몸은 떨려와도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손을 꽉 움켜쥐었지만 차가운 현실은 결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멀리 공항 주변은 여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많은 구급차와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활주로를 가득 메웠고 구조 인력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역시 뉴스를 통해 이 충격적인 사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혹시 아는 이가 그 비행기에 있었을까 하는 불안이 퍼져나갔고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평온했던 일상은 단 한 번의 사고로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여관은 깊은 어둠 속에서 침묵을 이어갔고 한 사람의 가슴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실이 드리워졌습니다. 아직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이 끔찍한 사건은 단순한 비극에 그치지 않고 더 큰 파문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사고 소식은 단순한 비보가 아니라 남은 삶의 전부를 송두리째 앗아간 운명이었습니다. 여관의 낡은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붙잡고 있던 영자 씨는 눈앞에 펼쳐진 뉴스 자막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활주로 위로 솟아오르는 불길, 구조대가 뛰어다니며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앵커의 차분하지만 냉혹한 목소리 속에서 수진 씨의 이름은 선명하게 거론되었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들려있던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지만 그것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벽에 기대 앉아 숨을 고르려 했으나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통증은 더욱 거칠었습니다. 암으로 이미 약해진 몸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눈앞은 아득하게 흐려졌습니다. 방바닥에 떨어진 수건을 붙잡고 몸을 웅크렸지만 상실의 고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한평생 품에 안고 키운 외동딸이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현실은 심장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도 충격은 컸습니다. 전국 뉴스에 실시간으로 보도된 대형 사고였기에 사람들은 서로를 붙잡고 불안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여관의 수진 씨가 그 비행기에 있었던 거 아니냐는 속삭임은 금세 사실로 굳어졌고 마을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러나 막상 여관으로 직접 찾아가 위로의 말을 건네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평소 거리를 두던 관계가 이번에도 그대로 이어졌고 영자 씨의 슬픔은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몫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여관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창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빛은 새벽까지 이어졌고 방 안에서는 무거운 호흡과 흐느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액자 속 수진 씨의 환한 웃음은 너무도 선명했지만 이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는 활주로 사고 소식이 크게 실렸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기체, 검게 그을린 잔해 사진, 승객 명단 일부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활자에 새겨진 딸의 이름을 짚는 순간 영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진실은 이제 종이 위에까지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마을 지구대의 민호 씨는 사건 이후로 분주해졌습니다. 직접 사고를 담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형 참사가 전국에 알려지자 마을 곳곳에서도 불안이 커졌습니다. 주민들은 사소한 일에도 더 예민해졌고 밤늦게 들려오는 소리나 낯선 사람의 발걸음에 쉽게 신고를 넣었습니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민원조차 하나하나 대응해야 했기에 며칠간은 쉴 틈조차 없었습니다. 경찰로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그 역시 뉴스 화면에 비친 참혹한 장면을 떠올리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뒤 여관 앞에는 장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검은 글씨로 적힌 이름은 보는 이들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했지만 그 이상을 하려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몇몇 주민이 멀리서 조용히 손을 모으며 애도를 표했지만 다가가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결국 여간의 안은 깊은 침묵 속에 가라앉았고 그 고통은 누구도 나눠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식탁 위에 며칠째 언터치트된 음식이 남아 있었고 구석에는 수진 씨가 엄마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작은 선물이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포장조차 뜯기지 않은 그 상자는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자리를 지키며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제는 함께 열어볼 수 없구나라는 절망은 차갑게 목을 죄어왔습니다. 밤이 되면 기억 속 장면들이 밀려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마당에서 뛰어놀던 웃음소리, 새벽마다 환하게 손을 흔들던 모습, 몇 주 전 마지막으로 건넨 따뜻한 목소리까지 모두 생생했습니다. 소중한 기억임에도 동시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고 눈을 감을수록 그 기억은 더 선명하게 다가와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한부를 선고받은 몸은 하루하루 더 쇠약해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빨리 부서져 내렸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시간을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은 그녀에게 마지막 반전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여간의 한방 서랍 깊은 곳에서 빛을 기다리고 있던 무언가는 곧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는 공항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대형 체육관을 개조한 장례식장은 하얀 국화꽃 향기로 가득했고 끝없이 이어지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복도마다 메아리 쳤습니다. 영자 씨는 마치 몸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 위로 내려앉은 어깨는 말라 있었고 눈빛은 깊은 바다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누구도 진심으로 다가와 그 슬픔을 나누어 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익숙하지 않은 손길들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수진 씨의 웃음은 환했지만 현실과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는 동안 가슴 한쪽이 매 순간 찢겨나가는 듯 했고 흘러내리는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조문객들의 위로는 공허하게 울렸고 떠난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만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장례가 이어지는 내내 영자 씨는 몸을 가까스로 버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합동장의 불빛이 꺼지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겼을 때 영자 씨는 홀로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관 안은 장례식장의 웅성거림과는 달리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 때마다 먼지가 풀썩 일었고 방 안에 남겨진 물건들은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물건이 놓인 방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진 듯 가슴이 먹먹하게 조여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진 씨가 늘 쓰던 화장품과 작은 메모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여행을 준비하며 챙겨둔 옷가지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옷을 하나씩 접어들 때마다 가슴속에서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랍을 열자 여행지에서 사온 기념품과 엄마에게 줄 예정이었던 작은 선물 상자가 나왔습니다.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그 상자는 더 이상 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손때 묻은 물건들을 정리하던 순간 낡은 지갑 안에서 작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겨진 채로 끼워져 있던 그것은 로또 용지였습니다. 순간 영자 씨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은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당첨 번호를 찾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결과는 믿기 어려운 충격이었습니다. 번호가 하나하나 맞아떨어지며 결국 1등 당첨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잘못 본 것이 아닐까 싶어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려 30억 원. 방안은 고요했지만 가슴속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치듯 요동쳤습니다. 놀라움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차올라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 이 종이가 단순한 종이가 아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딸이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간 유산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 돈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몸으로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은 순식간에 막다른 길로 몰렸습니다. 손에 쥔 종이는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했고 가슴은 깊이 죄어왔습니다. 여간의 낡은 방 한가운데에서 절망과 충격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극 속에서 발견한 뜻밖의 반전은 이제 삶의 방향을 바꿔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간의 방 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지만 영자 씨의 내면은 쉴 틈 없는 경랑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손에 쥔 로또 용지는 가벼운 종이 한 장에 불과했지만 그 무게는 인생 전체를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아직까지 믿기지 않는 번호의 일치가 눈앞에서 선명히 반짝였고 가슴은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벅찬 감정으로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손끝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에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할수록 막막했습니다. 이걸 내가 쓸 수 있을까? 그 물음은 깊은 한숨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병원에 가 치료를 이어간다고 해도 이미 의사에게 들었던 냉혹한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길어야 몇 달. 그 몇 달을 위해 이 거대한 돈을 쓰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마지막까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 옳은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방안을 거닐다가 창문을 열면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조차 차갑게 들렸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여전히 수진 씨가 챙겨둔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고 손잡이에 달린 작은 키링이 흔들리며 딸의 웃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웃음과 함께 가슴 한켠에서 밀려오는 기억은 더욱 선명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꼭 같이 바다 보러 가자. 그 약속이 아직 귓가에 맴돌았고 그 말이 다시 영자 씨를 무너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종이를 꽉 쥐고 있던 손은 어느새 힘이 풀려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묘한 떨림이 피어났습니다. 단순한 돈이 아니라 딸이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기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면 어쩌면 수진 씨의 꿈을 대신 이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러나 그것은 곧 또 다른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지? 나이는 70이 넘었고 병은 이미 몸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수속을 밟는 것조차 버거울지 모르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거대한 액수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혹여 주변에 소문이라도 나면 누군가의 의심과 탐욕에 휘말려 평생 지켜온 마지막 존엄마저 잃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어귀를 돌며
순찰을 마치고 있던 민호 씨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보이는 경찰차 불빛은 잠시 여관 벽을 붉게 비추고 사라졌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거액의 돈을 알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결국 경찰의 손에 모든 것이 맡겨질 수도 있다는 불안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비밀을 지니고 있다는 압박감은 점점 더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며칠 동안 영자 씨는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낮에는 의자에 앉아 서랍 속 종이를 열었다 닫았다 하기를 반복했고, 밤에는 종이 위에 숫자를 머릿속에 그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몸은 더 빠르게 쇠약해졌고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끝내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갔다가 마트 앞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양손 가득 과자를 들고 서로 나누어 먹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은 오래전 수진 씨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떠올리게 했습니다.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딸이 늘 말하던 바람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언젠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아이들을 돕고 싶어. 그 말은 농담처럼 흘려들었지만 지금은 거대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뒤에 선명하게 피어나는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을 나누라는 뜻일지도 모른다는 깨달음. 그러나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여전히 수많은 위험과 오해, 그리고 주변의 의심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여관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문 밖으로 나설 때마다 주민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눈에 띌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이 종이를 붙잡고만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 삶이 끝나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갈등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새로운 사명감이 한꺼번에 뒤엉켜 몸을 지탱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밤마다 뜬 눈으로 새벽을 맞으며 영자 씨는 서서히 결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선택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관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유품 속에서 발견한 로또 용지는 이제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거대한 물음표로 다가왔습니다. 영자 씨는 낮에는 종이를 손에 쥐고 가만히 앉아 있었고, 밤에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몸은 쇠약해졌지만 마음은 더 뜨겁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것은 늘 수진 씨의 얼굴이었습니다. 활주로 사고 소식을 들었던 순간 텔레비전 화면 속 불길, 그리고 합동장에서 바라보았던 영정 사진의 웃음. 그 웃음이 지금도 선명히 남아 가슴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언젠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가벼운 말처럼 흘려보냈던 딸의 소망이 불현듯 귀를 울렸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지금 남겨진 돈의 쓰임을 향한 길잡이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관을 지키며 살아온 수십 년의 삶 속에서 이렇게 큰 돈을 다뤄본 적도 없었고 남은 시간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만약 주변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세상은 순식간에 시선과 의심으로 덮쳐올 것입니다. 경찰의 순찰차 불빛이 창문을 스쳐 지날 때마다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혹시 이 돈을 잘못 쓰면, 오해를 사면 두려움은 끝없이 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깊이 밀려오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 돈을 붙잡고만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물음은 날카로웠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는 차갑지만 그 안에는 딸의 따뜻한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사람을 향한 슬픔이 아니라 마지막으로라도 그 뜻을 지켜야 한다는 각성에서 터져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가슴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그 웃음이 마치 수진 씨의 목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엄마, 꼭 행복하게 살아. 그 말은 이제 불가능했지만 대신 누군가에게 행복을 나눌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은 조여왔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처음으로 아주 작지만 또렷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괴롭히던 질문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과연 나는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갈 수 있을까? 모든 갈등이 그 물음 하나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여관의 낡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영자 씨는 깊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로또 용지가 쥐어져 있었고 종이의 모서리는 수없이 접혔다 펴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방 안의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시간을 재촉하는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직감이 엄습했습니다. 몸은 이미 병의 잠식당에 있었고 언제라도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했기에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버릴 것 같았습니다. 영자 씨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수진 씨가 남긴 작은 메모장과 선물 상자가 있었고 그 옆에 놓인 지갑 속에서 로또 용지가 함께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메모장의 한 장을 무심코 넘기자 수진 씨가 적어둔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바닷가 보육원에 같이 가자. 오래전부터 수진 씨가 자주 입에 올리던 그 보육원의 이름이 어린 필체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자 씨의 시선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번져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지만 마음은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그래, 이건 내가 남긴 길이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이제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결심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영자 씨는 여관 문을 닫고 버스를 타고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에 들어서는 순간 환한 불빛과 웃음소리가 이질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장바구니를 끌고 분주히 움직였고 아이들은 간식 코너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 씨의 어린 시절, 과자 하나를 고르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그대로 겹쳐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카트를 밀었습니다. 과자, 음료, 과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들을 차례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계산대에 도착했을 때 카트는 넘쳐 흐를 정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직원은 놀란 눈빛으로 영자 씨를 바라봤지만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결제를 마쳤을 때 영수증은 길게 늘어져 종이띠처럼 손에 걸렸습니다. 그 무게가 오히려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듯 했습니다. 마트 직원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연세에 저렇게 많이 사가시네. 무슨 일이지? 하지만 영자 씨는 그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택배 박스로 정리된 수십 개의 상자를 싣고 택시를 타고 바닷가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흐릿했지만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보육원 앞에 도착했을 때 파도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파란 지붕 아래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고 그 웃음소리에 가슴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직원들에게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건 그냥 아이들을 위해 써주세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발걸음을 돌렸을 때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관으로 돌아오는 길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오래전 느껴보지 못한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맞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마트에서 이어지는 거액 결제는 주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돈으로 저렇게 매일 사가는 거지? 의심은 속삭임에서 시작해 곧 경찰에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영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이 길은 단순히 아이들을 돕는 선행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세상은 그녀의 의도와 다르게 바라볼 수 있고 그 시선은 차갑고 무겁게 몰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택은 끝났습니다. 수진 씨의 뜻을 지켜야 한다는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정적 사건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움켜쥔 로또 용지는 이제 삶의 마지막을 향한 불씨가 되었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이어진 대량 결제는 단순한 거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원어치 물품이 매일같이 한 노모의 손에서 빠져나가자 직원들의 눈빛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엔 저 연세에 참 대단하시네 정도의 호기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대체 저 돈의 출처가 뭐지? 라는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마을은 언제나 소문에 민감했습니다. 여관 주인이 연일 마트를 휩쓸 듯 물건을 사는 모습은 곧장 입길에 올랐고 마침내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신고를 접한 민호 씨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며칠 사이 반복되는 거액 결제 내역은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정도면 분명 무언가 있다. 그의 직업적 본능은 무겁게 작동했습니다. 여관 앞에 선 순간 낡은 간판과 꺼져 있는 불빛은 평소보다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에는 과자와 음료, 작은 장난감이 박스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속에 서늘한 의심이 스쳤습니다. 최근에 큰 금액 사용 내역이 신고됐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민호 씨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영자 씨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 주려고라는 짧은 말만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의심을 지우기에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민호 씨는 조용히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은행에 협조 요청을 넣어 거래 내역을 확인했고 대형마트의 결제 기록도 받아보았습니다. 꼼꼼히 대조하던 중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달 전 여관 주인의 계좌로 로또 당첨금이 입금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액이었고 금액 옆에는 복권 지급금이라는 표시가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민호 씨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서류 위에 찍힌 활자는 결코 오해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범죄도 불법도 아닌 합법적인 당첨금이었고 그 돈은 지금 아이들을 위해 흘러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문에서 보도되었던 1등 당첨자가 바로 이 여관 주인이었다는 사실이 이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숨이 막히듯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이 추적하던 것은 의심스러운 범죄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지키려는 딸의 뜻이었고 절망 속에서 피워 올린 가장 숭고한 선택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잠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처음에는 의무와 절차만을 생각했지만 사실을 마주한 순간 그의 눈앞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서류 속 차가운 숫자들이 더 이상 단순한 기록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눈물과 사랑, 그리고 남은 생애의 마지막을 불태우려는 의지가 되어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이 사실은 조용히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차갑게 수군거리던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해가 사실로 굳어지길 바랐던 마음은 부끄러운 침묵으로 바뀌었고 여관 앞을 스치던 발걸음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여관 창문을 바라보며 속으로 미안함을 되뇌었습니다. 영자 씨는 여전히 몸이 쇠약해져 갔지만 마음 한편은 전보다 가벼워졌습니다. 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이제 제대로 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사건은 오해와 진실을 지나 마침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울림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여관은 이제 단순한 낡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상실, 오해와 진실이 뒤엉킨 이야기를 품은 채 마을 한가운데 조용히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곧 세상을 향해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관의 낡은 창문으로 바람이 스며드는 밤, 영자 씨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고 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몇 달 전 딸이 남긴 로또 용지를 발견한 순간부터 시작된 여정은 이제 마침내 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매일같이 수백만 원어치의 물건을 사들이는 모습은 누구의 눈에도 수상해 보였고 그 의심은 곧 불신으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기부가
모두 딸의 마지막 흔적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을 전체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민호 씨는 경찰의 입장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녀의 선택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조사 기록을 정리하던 그의 손끝은 떨렸고 서류에 적힌 복권 지급금이라는 글자가 단순한 활자가 아니라 눈물 어린 사연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관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빛이 반짝였고 그것은 마치 수진 씨가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영자 씨는 점점 쇠약해지는 몸을 이끌고도 기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과자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을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엄마, 내가 하고 싶던 일을 대신 해줘서 고마워. 그 말은 환청이 아니라 위로처럼 다가왔습니다. 더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바닷가 보육원에 쌓여 있는 수많은 간식 상자와 그것을 반갑게 받아드는 아이들의 얼굴이 담겼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보는 이들의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댓글과 기사에는 연이어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고 사람들은 그 숭고한 선택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관의 불빛은 더 이상 켜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서도 굳건히 지켜온 작은 건물은 고요한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영자 씨가 떠났대.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서로의 눈을 마주하며 조용히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은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가 세상을 떠난 뒤 바닷가 보육원에는 수진 장학금이 설립되었습니다. 매년 아이들에게 교육비와 생활비가 전달되었고 아이들은 그것을 통해 꿈을 이어갔습니다. 보육원의 벽에는 두 사람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녀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언제나 따뜻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관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낡고 쓸쓸한 건물로만 보였던 여관이 이제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품은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쉽게 잊을 수 없었습니다. 불신에서 시작해 존경으로 바뀐 그 마음은 마을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묶는 끈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노모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남겨진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희망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던 한 사람, 그리고 세상을 떠나며 끝내 남긴 희망의 씨앗. 그 씨앗은 자라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영자 씨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